안녕하세요. 서예가 무각 김종칠입니다. 오늘은 그간 배운 해설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묘지명을 위주로 원필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과 우리가 말하는 용법과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묘지명을 실제 써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비석이죠. 비라고 하면은 다 묘지명도의 일종의 비의 일종인데요. 비라고 하는 부분은 무덤 밖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뭐 출생지, 생년월일, 시호 또는 관지 또는 직함 이런 것들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이나 공덕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을 돌을 잘 다듬어서 새겨놓은 것을 보통 비라고 하고요. 묘지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밖에 있던 부분을 금비령을 내리면서 또 한대 이후에 조상의 그런 영혼을 기리는 상례가 유교를 숭상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지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곳, 태어난 날, 시호 이런 것을 적은 것을 일컬어서 기록할 지자죠. 기록할 지를 써서 지라고 하고, 명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공덕을 운문이나 산문 또는 시로서 적어서 남긴 것을 일컬어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묘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 배운 비를 중심으로 해서 서예의 용어인 절법과 그 다음에 전법, 그 다음에 방필과 원필, 특히 오늘은 새의 방필과 원필을 표현한 방법으로서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쓰는 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운 대로 해서의 꺾는 방법이죠. 절법. 그 꺾는 방법에 의해서 약간 둥글게 표현되는 방법은 원필, 둥그런자를 쓰죠. 그 다음에 방필은 모방자를 써서 방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안진경 글씨의 꺾는 절법에 있어서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경 글씨의 절법은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표현되는 이런 형태를 띄었죠. 그 다음에 구양순 글씨의 절법은 아주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놓고 각이 탁 지면서 안각은 90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맹융비 같은 경우는 붓이 아주 이렇게 모서리가 강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면을 보시고, 새가 모서리가 졌다 해서 방필, 약간 둥글게 표현들해서 원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안진경 글씨의 새을자 쓰는 형태에서 원필에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붓끝이 붓이 이렇게 굴러서
둥글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요 점과 요 점을 이으시면 수평에 가깝도록, 보통 잘못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그냥 굴러가서 밑에 이렇게 쑥 처지듯이, 이렇게 처지듯이 표현되는 부분이 좀 잘 살펴보지 않고 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양순의 세 글자 형태를 보면 아주 세련되게 글씨가 획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처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붓이 그대로 살아서 위로 쭉 힘을 발휘하면서 나가시도록. 반면에 묘지명이나 부기해서의 특징은 이렇게 돼서 붓이 탁 전을 하시고 그대로 여기서 90도로, 획의 중심은, 선의 중심은 이게 90도로 싹 나오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글씨의 특징을 잘 살펴서 붓을 노리신다면은 해서 쓰는 데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이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전례를 따라서 많은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글씨에 임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들이 방두방미라고 하는데, 묘지명이나 위비라 그러죠. 주로 부기해서의 특징이 방두, 머리 부분도 아주 이렇게 칼을 그은 것 같이 모서리가 각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거, 또 꼬리 부분도 아주 날카롭게 표현되는 방법을 일컬어서 방두방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두방미의 특징을 잘 살려서 써야 되는 글씨가 바로 부기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간에 육주체, 육족체 그러는데, 육주체가 의미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따진다라면은 부기해서라고 해야 그래도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두방미의 묘지명이나 부기해서들이 쓰는 방법이 조금 표현을 드리면, 구양순 글씨는 대서 불씨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힘이 쓱 가는 형태가 줄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묘지명이나 부기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아주 처음에 시작하는 머리 부분이죠. 시작하는 부분을 아주 힘이 있고 기상이 넘치는 듯한 그런 기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살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예를 들면 파책 같은 경우도 구양순이나 안진경 글씨는 이렇게 힘이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반면에, 부기서 같은 경우는 새가 아주 길게 이렇게 쭉 길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글씨를 쓰시면 자기가 연모하는 정도의 척도를 빨리 가늠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기해서의 종류가 꽤 많지만, 이번에 그 묘지명으로 한 부분은 원정처 묘지명이라고 하는 그 묘지명을 가지고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써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자는 어버이 친자죠. 어버이 친. 어버이 친자는 앞부분이 말 그대로 매우 신자에다가 나무목이 들어가서 이 자 자체가 새롭다는 뜻의 새로 신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볼견이 들어갔죠. 볼견이 들어가서 참 어버이 친자를 보면 나를 항상 늘 살펴보고 새롭게 여겨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거를 참 알 수 있죠. 반면에 여기다가 도끼근이 들어가면 그게 지금의 새로운 신자죠. 그냥 자연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나무를 자라는 싹을 가지를 다시 치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새로운 신자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되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없을 문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때도 붓을 대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두방미. 이렇게 꺾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각도, 붓을 댄 각도를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미워할 혐, 혐의할 혐 또는 의심할 혐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겸할겸자에다가 계집녀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할 원자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석에다가 병부절이 들어간 요 글자까지가 지금 쓰는 여기가 누워뒹굴 원자입니다. 누워뒹굴 원. 누워뒹굴원에다가 밑에 마음심을 했죠. 참 누워서 보고 놀기만 한다면 참 자신이 많이 원망스럽겠죠. 이제 갈짓자를 쓸 텐데요. 갈짓자를 쓰는 부분을 보면 아주 글씨가 북이에서의 특징인 활달하면서 옹온한 기세랄까요?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기세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책자인데요. 꾸짖을 책자죠. 그 다음에 마땅한 의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길천자죠. 발길천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기해서나 묘지명의 특징이 글씨가 이렇게 흐드러지는 맛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뻗어나가고, 또는 어떤 때는 아주 간격을 조밀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한 곳을 넓게 두고,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묘지명이나 부기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보편적으로는 이런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가 틀리는가 하면 이 면적들이 주는 거는 아주 비슷한데, 이런 점들이 밑으로 이렇게 당겨 붙는 방법, 예를 들면 구양순이나 안진경 글씨는 요 사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붙는 반면에 묘지명 글씨는 밑으로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두는 그런 형국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도 볼견자 쓰는 형태에서도 보면 아주 리듬감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점을 찍어 내려가시고, 이렇게 야켓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힘있게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글씨가 시원스러운 이런 맛들을 갖고 있죠. 이것도 세 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해서 그대로 치켜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부기해서든지 당해든지, 당해라는 말은 당나라 시대 때 해서 구양순, 저수량, 우세남, 안진경 이런 분들이 표현된 글씨들도 살펴보면 밑으로 글씨가 이렇게 쭉 처지지 않는, 이렇게 쭉 둥글게 처지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볼견자에 세 글자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대로 직선 같은 느낌을 갖고 있죠. 이런 표현을 아주 세세하게 보셔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새로 나올 신, 새신 뒤에 볼견, 그래서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은혜를 참 요즘에서 더욱더 느끼고 있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 묘지명이 실은 6.25를 숭상하면서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에 대한 은공을 잘 기리고자 해서 살아서 하신 업적이나 또는 공훈을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무덤에 이렇게 봉헌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없을무자를 설명을 좀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살펴보면 이런 간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도 하나 더 거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점획도 요 사이 하얀 부분이죠. 요 검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 간격을 같이 두고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별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구양순 글씨의 없을무자를 조그맣게 한번 써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글자가 아주 정갈한 부분이 있다면은 부기해서와 묘지명예 같은 특징은 이렇게 글씨가 꾸며는 것이 아주 흐드러지면서 변화가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쓰는 순서가 쓰고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부기서에서는 하나 둘 셋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혐의할 혐, 이와할 혐자죠. 참고로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자는 어디서 발전한 글자냐면 이렇게 이게 벼화자인데요. 벼화. 요거는 벼 이삭이 이렇게 쭉 그런 요즘 같은 시기 이제 벼 논에 가면 벼가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형태를 본뜬 글자입니다. 이것이 예서로 오면 이렇게 오고 지금의 해서가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냐면 손으로 전서로 쓰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벼 이삭이 있는 것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 여자가 무슨 자가 되는가 하면 잡을병자입니다. 잡을병.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변화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다가 두 개가 벼이삭 두 개가 들어가면 잡고 또 잡아서 겸하다. 겸해서 잡다. 직역하면 그렇죠. 겸해서 잡은 글씨가 유자가 겸할 겸자죠. 겸할 겸. 겸할 겸자가 들어간 글자는 소리 부분입니다. 유자가 소리 부분에서 겸이든지 또는 미음 소리로 이렇게 끝나는 글자가 됩니다. 네, 그거는 하나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말씀원이죠. 말씀원에다가 겸할 겸자가 들어가면 이게 겸손할 겸자가 되죠. 겸손할 겸.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을 한자 자로 풀으면 말을 겸하다. 그래서 행동에 또 거기에 겸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말을 겸해서 행동과 일치하고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집녀가 들어가서 미워할 혐, 혐의할 혐이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겸할 겸자가 밑으로 두 개 있는 형태가 있고 여기서 보듯이 점 이렇게 네 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명 뭐라고 하면 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글씨를 쓰는 글자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도 이런 간격들 유지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구양수이나 안진경 같은 경우는 이런 간격들이 거의 배분이 거의 같았다 한다면 부기해서의 특징은 이렇게 여기를 조밀하게 좀 좁게 놓으면서 형태는 대신 이 검은 부분의 면적은 느낌이 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간격은 멀지만. 그 다음에 원망할 원자죠. 원망할 원자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쓰면 마음심자를 쓰면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 점과 점액을 이렇게 연결하면 거의 수평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살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지자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에 있어서 그시면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면적을 유지하는 걸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책이 어디부터 나갔을까를 잘 살펴보시면 글씨가 이루어지는 결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당의 특히 구양순이나 안진경 글씨 같은 경우 여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장맹룡비 같은 경우에 쓰시는 거 봤겠지만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앞당겨서 책이 이어지는 거 보세요. 여기가 구양순 글씨를 쓰면 여기에서 책이 시작되는 걸라고 한다면, 장맹룡비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안쪽에서 이렇게 요게 이만큼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책이 길죠. 이거는 갈지, 우리가 술 먹고 갈지자 걷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국에 의해서 갈지자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거는 한자의 문법상에서는 뭐 대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여러 형태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맡을 책 또는 꾸짖을 책자인데요. 또는 뭐 여기다 사람인 베이들은 비체, 채무를 때 쓰는 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렇게 표현되는 방법. 여기 대부분이 구양순 글씨에서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반면에 이 책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획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둥그런 게 아니라 되면서 붓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면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그 맛을 살려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자, 반면에 안진경 글씨 같은 경우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둥근 모습을 그리고, 이게 원필이라 그랬죠. 이렇게 모양새가 쓸 때마다 그 특징을 잘 살피시면 자기 글씨, 자기가 추구하는 글씨를 써간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창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똑같이 쓰는 것을 우리가 임서라고 했는데, 임서 부분을 지나서 임서에도 모양을 똑같이 하는 형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뜻을 부여해서 쓰는 의임이 있었고, 그것을 다 익힌 다음에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말 그대로 배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할 의자죠. 마땅할 의. 마땅할 의자도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을 보면 붓이 지그시 돼서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도 절필도 돼서 바로 탁 꺾어 내려가시는 거를 잘 살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할자 같은 부분이 방두방미라 했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각도, 요 되는 각도가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표현될 것인가,
또는 각도를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끝에도 박리 끝부분도 예를 들면 안진경 글씨를 설명드리면 끝에 가서 붓을 쿡 눌러서 이렇게 띄는 방법, 또 구양선 글씨 같은 방법은 지그시 언제 눌렀는지 언제 가늘어졌는지 굽어졌는지 표가 안 나고 끝 모양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그 다음에 부기해서 같은 경우 이렇게 방이죠. 끝도 방, 모서리가 탁 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아주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또 반면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수리한 글씨 같은 경우는 획이 이렇게 됐으면 그대로 싹 가서 이렇게 끝나는 방법. 그래서 한일자를 잘 써야 글씨를 잘 썼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한일자 형태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의해서 글씨가 꼴이 바뀌고 전체적인 세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길천자죠. 발길천. 발길천은 이번에는 이제 발길천자인데요. 발길천 또는 별천, 열천 그랬는데요. 는 문자에다가 헛단자죠. 두 개 합쳐진 글자인데 음부분은 헛단자에서 소리가 니은소리를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 서예에서 향세와 배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자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볼록하게 표현되는 방법. 이렇게 안쪽으로 잘록하게 되는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부기서 같이 이렇게 획이 들어 올리시면서 약간 예세 그 느낌이 있죠. 앞에 내려걷는 획과 뒤에 내려걷는 획 차이가 이렇게 스드러지게 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수리한 글씨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좀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부시복에 힘을 탁 쓰셔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글자 형태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붓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보통 여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붓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의 특징을 잘 나타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붓은 한 붓에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해나가셔야 좋은 글씨에 좋은 글씨 쓰는데 방법을 찾아가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헛단자도 보면 전서를 쓰면 이렇게
말 그대로 예전 어렸을 때도 가꾸질도 새총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이게 본래 의자가 이렇게 바뀐 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 자가 본래 싸움 전자의 본자입니다. 싸움 전자에 전쟁할 때 이 부분이 홀로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다가 창과를 붙여서 이제 싸움전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부분이 입구자 부분이 당 이전에나 초당에서도 이렇게 마늘모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이것도 획인데 하나의 점이라기보다는 연속성에 있는 방향성이죠. 이러한 표현이 있는 거가 특징이다. 그래서 글자가 획을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향세와 배세, 방필, 원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필의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수량 선생의 글씨를 가지고 해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